질문 수업 첫 차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있으신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급하게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고민이 무엇인가요? 네, 저가 이번에 과학 전담이 처음으로 돼가지고 막막한 마음에 찾아왔는데요. 과학으로 질문 수업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러 왔습니다. 과학 전담 되셨으니까 이제 과학에 좀 몰두하셔서 재밌는 질문 수업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시간은 전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자, 수업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망하겠죠. 왜냐하면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1년 동안 쓸 어떤 도구들을 몸에 살짝 익혀보는 시간. 질문 수업에 도구들이 있거든요. 질문 수업의 도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학은 실험 관찰이라는 책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과학은 실험 관찰책도 있고, 근데 과학책도 마찬가지로 활용 도서예요. 검정 교과서고, 선생님이 재구성을 하신다고 보고 저는 공책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 낯장낯장 흩어다니는 것보다 공책 활용을 먼저 하시면 좋겠고, 첫 시간에는 공책 활용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공책 활용법. 작년에 공책 사용해 보셨죠, 선생님? 네네. 뭐가 좋으셨어요? 학생들이 우선 자기 공부한 내용을 거기에 정리를 하고 또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공책을 활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 전 시간에 했던 것은 누적되어 있는 지식의 성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시간에 공책 활용법을 안내하면 좋겠는데, 자, 첫째 줄에는 뭘 쓴다, 둘째 줄에는 이걸 한다, 뭐 이런 멘트보다 그냥 즐겁게 공책도 활용 방법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줄긋기예요. 줄긋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년에 봤을 때 수서 선생님께서 놀이로 여시더라고요. 우리 일반 36 공책 같은 경우는 점이 3칸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칸 정도 아래 위로 3칸 잡으셔서 줄 딱 긋고, 뭐 꼭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저번 시간에 첫날 배울 때 뭐 종이 찍기 하듯이 자를 대시 말고 과학책이나 도덕책이나 이런 책을 딱 올려놓고 줄을 딱 긋도록 해서 학생들이 이 줄을 긋을 때 재밌게 막 열심히 몰입해서 긋는 순간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학생들은 이 공책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지고 놀이처럼 또 재밌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줄긋기를 초를 주면 진짜 몰입을 해서 열심히 긋습니다. 그래서 3분 만에 공책 끝까지 한번 그어보자. 누가 잘 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줄을 일단 그어두고 공책 활용법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필기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필기 깔끔하게. 네, 좋습니다. 질문. 필기는 사실 선생님들의 딜레마죠. 아무리 하라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아이들의 글자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꺾어쓰기 하시면 좋습니다. 수평을 맞추기보다는 수직에 꺾을 때 꺾어쓰기를 하다 보면 힘을 주게 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자가 깨끗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꺾어쓰기 해주시면 좋겠고, 꺾어쓰기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미리 왜 이런 공책 쓰기가 중요한지를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야기가 어려우신 분은 제가 여기에 영상을 덧붙여 놓겠습니다. 공책 쓰기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시고요. 공책 쓰는 거, 필기하는 건 두뇌의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그 공책 쓰기 지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공책 정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책은 준비하셨나요? 공책 사용 방법에 앞서 냉장고를 먼저 살펴볼까 해요. 우리 집 냉장고 속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세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각
집마다 다양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 안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가와 나 중 어떤 냉장고를 선택하고 싶은가요? 선택을 하셨나요? 선택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가와 나 냉장고 안에서 사과를 찾아주세요. 어느 쪽 냉장고에서 사과를 더 빨리 찾았나요? 냉장고 안에 정리가 잘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냉장고 안을 잘 정리해두면 물건 찾기가 쉽고 언제든지 원하는 물건들을 빠르게 꺼낼 수 있어요. 공책 정리도 마찬가지로 공책 정리가 잘 되면 학습한 내용을 전체를 알 수 있고 또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공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공책 준비 다 되었나요? 공책의 위아래를 살펴보시면 점 표시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이용해서 선을 긋도록 해요. 왼쪽으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점을 찾아 아래 위를 연결하는 세로선을 그어주세요. 참, 주의할 점은 이때 볼펜이 아니라 연필을 사용해주세요. 선 긋기에 성공하셨다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여러 장의 세로선을 그어보세요. 학생 여러분, 공책 준비 되셨죠? 이제 공책 정리 활용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배움을 시작해 보아요. 공책 활용법 다음에는 저희가 질문 수업이잖아요. 어떤 질문 놀이가 뭐가 있을까요? 질문놀이 선생님 뭐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이제 질문 수업을 하려면 질문 놀이를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반에서는 배워왔을 것이고 어떤 반에서는 배우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선생님만의 질문 수업 방식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 놀이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놀이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네. 까바놀이랑 까만놀이를 가장 많이 썼거든요.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까바, 까만, 까주 그 다음에 꼬질꼬질 질문놀이까지 이번 과학 수업에서는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 워밍업은 까바와 까만만 살짝 학생들에게 진행해 주셔야 다음 시간에 단원 개간에 단원 전체를 훑어볼 때 질문놀이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오늘 워밍업을 해서 배워두는 게 좋겠죠. 자, 까바놀이 뭘까요? 학생들 수업 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까바놀이 뭘까요? 까마귀. 까마귀. 바나나 놀이. 학생들 까마귀 바나나 놀이, 까보는 놀이,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6학년 학생들은 진실 게임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엔 진실 게임이 왜 나와? 이랬는데 진실 게임도 나옵니다. 까보는 놀이기 때문에 양파 까듯이 까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과학책 한번 볼까요? 6학년 과학책인가요? 까바놀이는 그림을 두고 간단합니다. 다음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요. 저희들은 그냥 간단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볼까요? 책에 제가 책을 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실험실 안전수칙 이런 거 까바놀이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실험실 안전수칙을 보니까 원경을 착용합니다.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묶었습니다. 머리를 묶었습니까? 실험복을 입습니다. 실험복을 입습니까? 장갑도 꼈습니다. 장갑도 꼈습니까? 네, 요렇게 까를 주고받는 놀이거든요. 까바놀이는 제가 뒤에다가 영상을 한번 붙여둘 텐데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자세히 선생님께서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쌤하고 저하고 둘이 까바놀이도 상호작용입니다. 두 사람이서 상호작용을 했죠. 그러면 끝나자마자 학생들에게 야, 까바놀이 재밌게 잘했구나. 1분 정도 주시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까만놀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까만놀이는 어떤 거냐면요. 까만은 학생들 물어보면 뭐 까맣게 색칠하는 놀이 이런 것도 나오는데, 까만 만드는 놀이, 질문만 만드는 놀이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막 답하게 하는데 답은 하지 않고요. 이것도 뒤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한 3, 4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보시고 그걸로 이제 선생님께서 숙달되시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까만 해볼까요, 선생님?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 그림에서 질문만 만들어 보자. 그런데 10초만 주겠다. 뭐 쓰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쓰는 건 다음 두 차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자유롭게 던질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10초를 줄 테니까 짝이랑 빠른 속도로 질문을 만들어내봐. 이렇게 하면요. 알아서 막 말을 할 겁니다.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볼게요.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방금 우리가 실험복을 입은 학생이었습니다. 그죠? 예. 실험복은 왜 입었을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어떤 게 있을까? 꼭 안경을 껴야 할까? 우리 학교는 눈 세척기가 없는데 눈 세척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오, 이게 자세히 아시는 선생님입니다. 눈 세척기가 없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현실과 책 속에 있는 것과 상황과 현실. 우리 학교의 과학실에 눈 세척기가 없다는 걸 이 전국에 떠들어도 됩니까? 네. 눈 세척기가 뭐예요? 눈 씻는 건가? 눈을 약물이 들어갔을 때 눈을 씻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저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까만 놀이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자세하게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수업하실 때 작년에 까바와 까만 많이 하셨잖아요. 까만 놀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학생들 둘이서 까만 놀이를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시간이 저절로 된 것 같아서 호기심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궁금한 게 생기니까 네, 수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첫 시간을 애들이 이 그림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어요. 질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잠시의 시간, 그런 놀이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것저것 막 넘겨보시면 1시간 후딱 가버려요. 선생님이 특별하게 하실 일은 없으시고요. 자, 이렇게 꼭 짝이랑 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짝이랑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제 노는 사람이 없다는 거. 네, 단 교실에 한 명도 놀지 못하고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뭐가 없습니까? 짝이랑 하면. 부담감이 좀. 그렇죠. 되게 부담감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부담이 없어야 전담 시간이든 담임 선생님 시간이든 참여 의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놀이로 워밍업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은 뭐 10분 이상 남는다. 그러면 자, 선생님 저 종이컵 한번 주시겠어요? 시간이 또 남는다면 이런 종이컵 가지고 이렇게 협동을 해야 되는 게 과학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거 놀이 한번 더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언어도 괜찮아. 좋아. 다시 하면 돼. 이런 용어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뭐 한 3, 4분 남았다. 이럴 때는 배운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근데 배운 것들을 어땠는지 한번 느낀 점을 한번 써보자. 첫 시간에 대한 소감을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보시면 그 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그때 성향이 어떻구나 라고 익혀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들이 쓸 때 재미있었다, 즐겁다 딱 2줄만 쓴다면 미리 방지하셔야 되겠죠. 많이 쓰지는 않아도 괜찮아. 1-2줄만 쓰는데 재미있다, 즐겁다 단순히 이렇게 적는다면 1학년 수준이니까 입학하기 전에 수준일 것 같다. 최소한 왜 재미있었는지
무엇이 즐거웠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말해주면 학생들이 한두 줄 이상을 뭐 까바놀이에서 친구랑 상호작용한 것이 즐거웠다든지 또는 공책 줄긋기 할 때 또 특이하게 이렇게 몰입한 친구들은 재밌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보내시면 질문 수업 첫 시간에 워밍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너무 무겁지 않게 이거는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이걸 준비를 하셔야 질문 수업이 시작되고 고마워 교실의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고마워 교실의 질문 수업은 뭐라고 해야 되지? 방금 선생님께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 전담 선생님이긴 한데 선생님 소개를 따로 또 해야 될까요? 아, 이런 고민이 또 있으셨네요. 전담 선생님도 그 담임 선생님처럼 전 숫자놀이로 꼭 이렇게 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선생님 이름이야 하고 선생님 때는 호기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소개되었던 숫자놀이 소개하기 알려드렸었는데 그거 보시고 전담 선생님들께서도 교과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게 소개하기를 놀이로 호기심 잠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곡의 놀이로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20곡에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물론 좋죠. 근데 이제 질문 수업을 하려고 하면 또 고마워 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짝끼리 대화할 시간을 처음부터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양들을 해내야 되는데 효과 면에 있어서 20곡에보다 의사소통을 하고 짝끼리 대화하고 눈 마주치면서 학생과 학생 간의 래퍼를 형성하고 또 선생님도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서 와 좋은 생각이다 뭐 이렇게 응답하면서 또 래퍼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일석요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놀이 한번 심플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시간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놀이 수업의 양경윤입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설명하고 잘 알려주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교사의 에너지 뚝뚝 떨어지는 기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학년 사회과 수업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자세히 볼 시간도 주었지만 아이들은 묵묵부답. 답답함에 아이들에게 학습 주고 외우라고 공부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놀이입니다. 선생님의 수업력과 학생들의 학습력,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질문놀이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사만 설명하는 수업은 그만. 학생들이 말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질문놀이 수업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고려가 몽골이 고려 밑에 바로 있습니다. 몽골이 고려 밑에 있으니까 파란 색깔 화살표는 삼백조의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파란 색깔 화살표는 삼백조의 이동이라는 뜻입니까? 강화로 천도했습니다. 강화로 천도했습니까? 빨간 색깔의 화살표를 떼서 몽골의 침입로라는 뜻입니다. 빨간 색깔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건 역사지도입니다. 사실 5학년 역사지도 경우 자세히 본다고 봐도 뭘 봐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지도가 처음 보는 것이고요. 그곳에 나오는 단어들도 굉장히 낯섭니다. 이 낯설은 단어를 입 밖으로 내어서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잘 안 되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처음 배우는 것은 말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어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림 까봐 놀이입니다. 그림 까봐 놀이를 통해서 그림도 자세히 보고 새로운 용어도 말해봄으로써
수업 시간에 나올 용어들을 미리 익힐 수도 있고요. 짝이랑 함께 하니 더 즐겁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지요. 한 명의 학생이 한 문장을 말하면 그 옆에 짝이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까라고 붙여서 대질문하는 놀이입니다. 황명사 구충목답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럼 옆에 짝이 황명사 구충목답이 소실되었습니까? 이렇게 까면 바꾸는 놀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적용이 굉장히 빠르죠. 게다가 나의 말이 좀 틀리더라도 이 까바놀이의 규칙상 짝은 무조건 똑같이 말해서 대질문해 주어야 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 동시에 또 잘 들어야 하고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다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지도를 보고 까바놀이 해보세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이 그림 지도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자세히 보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까바놀이를 통해서 그걸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많습니다. 노래방 됩니까? 바퀴가 두개 있습니다. 고래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날만이 불쌍한 고래가 죽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은 사람이 맞습니다. 교사만 설명하고 있는 수업은 이제 그만 학생들이 말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질문 수업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놀이 수업의 양경윤입니다. 국어 수업이든 사회 수업이든 교과서 내용을 읽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가르칠 내용은 많고 고민될 때가 많으시죠?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읽혀도 제대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고민은 되고 수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 답답한 마음을 저도 이해합니다. 이럴 때 까만 놀이로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까만 놀이가 뭘까요? 질문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질문은 사고 확장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해요.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이 있어야겠지요. 교과서를 활용하여 소리내어 읽고 질문을 만드는 것이 그 까만 놀이입니다. 교과서를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짝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한 문장씩 주고받으며 마치 대화하듯이 읽으면 됩니다. 짝과 함께 읽으니 내용을 끝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소리내어 읽으면 학생들의 유창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도읍을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웠다. 고려군은 주로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몽골군과 싸웠으며 기주성, 천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친 결과였다. 그러나 고려는 오랜 전쟁으로 책을 다 읽으면 질문을 만들죠. 이때 질문을 혼자 만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짝이랑 책을 읽은 다음이라서 자연스럽게 짝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작성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만들 때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서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몽골
사람을 쳐들어온 것일까? 까만놀이의 효과는 학생들 스스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뇌를 깨우고 짝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질문을 만들면서 또 생각을 열고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수업 몰입도가 더 좋아지게 되겠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 어떤 교과든지 까만놀이로 글을 읽는다면 교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학생들은 스스로의 배움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요?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